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연어 요리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초간단, 요린이도 할 수 있는 진짜 간단한데 완전 고급 요리입니다. 원래 오리지널은 이탈리아의 까르토치오라고요, 생선과 다른 그 야채들을 한 군데로 묶어서 수분이 안 빠지게 하고 오븐에 구워서 먹는 요리예요. 제가 지난번에 대구 스테이크 할 때 그래도 대구는 너무 뻑뻑해 하고요, 맛을 살리려고 한번 굽고 저는 수증기에 쪘습니다. 진짜 고급 요리를 내보여드렸어요. 그때 오스트리아에 사셨다는 이라님이라는 저희 준TV 가족님이 글을 주셨어요. 에리카 목사님한테 배운 레시피인데 오스트리아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레시피 써도 돼요? 그랬더니 흔쾌히 오케이 하셨어요. 그게 4개월 전입니다. 제가 약속 한번 하면 보통 반년, 이제 약속 못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제가요 아주 초간단, 한번 냄비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꺼내서 먹으면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준TV 구독과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정말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연어 2덩어리인데요. 하나에 한 180g 정도 하거든요. 2인분 정도지만 오늘 요리는 3, 4인분이 같이 드시는 겁니다. 요거 어떤 연어냐면요, 큰 반마리 사다가 이렇게 냉동실에 전부 보관하고요, 보관했던 거 자연 해동 시킨 겁니다. 요거는요 코스코 연어의 모든 것 해서 여기 나오고 있죠. 이거 보시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많죠. 여러분이 다 바꾸셔도 돼요. 몇 가지 빼고는요, 집에 있는 야채들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울토마토 10알 준비했고요, 레몬 하나 준비했습니다. 양송이버섯 6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딜 준비했어요. 저희가 요즘 딜에 빠져 있습니다. 생선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향도 아주 부드럽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잘 어울립니다. 근데 이 딜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질이요, 생바질도 좋고 이런 건 바질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믹스된 것들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엔 그린 올리브 10알 준비했습니다. 블랙 올리브 10알 준비했습니다. 케이퍼 1큰술 준비했습니다. 마늘 6개 6알 준비했습니다. 자색 양파인데요, 흰 양파도 관계없고 반알 준비했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집에 있어서요 5가닥 준비했어요. 야채는요 여러분 집에 있는 걸 하시면 돼요. 파프리카도 좋고 당근도 좋고 감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소금, 후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게 답니다. 오늘 이거 만들었는데 막판에 좀 싱겁다, 그럼 제가요 발사믹 소스 만들어 드릴게요. 아마 괜찮을 겁니다. 지금부터 손질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워낙 얇은 거여가지고요, 요 정도 되는 부분 밑둥이요, 질긴 부분 잘라서 버려주시고, 요건 껍질도 연하니까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저는 두꺼운 것도 그냥 써요. 마늘 6개는요 항상 하듯이 꽁다리만 살짝 잘라주시고, 오늘은 중간 크기로 자르죠. 적당해요. 양파는요 크게 썰어줄게요. 사각으로 썰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를 이제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쪽에 다시 놓겠습니다. 올리브는 반 토막 정도 할까요? 한 번씩만 잘라주는 걸로요. 이렇게. 자, 여기 놔주겠습니다. 자, 이 접시는 이제 정리 다 됐네요. 이제 이쪽 접시입니다. 양송이도요 오늘은요 반만 자르겠습니다. 오늘 다 반만 자릅니다. 꼭다리만 잘라내고 반 자르겠습니다. 여기에 놔주겠습니다. 토마토도요 반씩 잘라주겠습니다. 세로로요 길이로 잘라주세요. 레몬은요 한 5, 6조각으로 나눠줄까요? 네, 5. 재료 정리가 다 되는데요, 전체적인 걸 하기 전에 일단 먼저 연어부터 밑간을 하겠습니다. 연어는요 소금을 뿌려주고요, 자 앞뒤로 뿌려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연어만큼은 간이 제대로 배야 되니까 이렇게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후추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뿌려주고요, 자 이제 약간의 마늘, 양파 딜로 마사지하듯 문질러 연어의 향을 입히겠습니다. 자 이제요 냄비에 잘 정돈해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무지 간단합니다. 보십시오. 유산지 2장을 준비했는데요, 한 장을 이렇게 밑으로 깔고요, 자 이렇게 깔고요, 한 장을 크로스로 십자로 이렇게 덮여줍니다. 그리고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넣기 시작하면 돼요. 레몬을 먼저요 여기 2개를 깔고, 가운데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요. 가운데 아스파라거스 놓고요. 연어 2덩어리 놓고요. 딜은요, 그러니까 좀 뜯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급해서 그냥 했어요. 자, 이파를 뜯어주시고요. 이 향들은 어차피 다 있을 테니까요. 줄기 버리지 마시고요. 이따 버리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소금 한 2꼬집 뿌려주겠습니다. 후추도 뿌려주고요. 올리브오일도 충분히 뿌려줬습니다. 한 2스푼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접시 하나 가져와 가지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접으셔 갖고요. 이걸 접시로 딱 눌러 가지고요. 뚜껑을 딱 덮어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무수분 요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중불, 중약불 정도로 해서요. 15분 하시면 됩니다. 기대해보자. 15분 해요. 다 됐네요. 자, 15분 됐으니까 일단 불을 끄고요. 자, 열겠습니다. 오! 일단 향기가, 뜨겁네요. 와우. 어우, 향이 너무 좋아요, 지금. 진짜. 다 맛있는데 연어가 허연 게 맛이 있을까요? 이건 모르겠지만 먹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있는 즙들이 쫙 들어가서 어떤 맛이 날지 모르거든요. 와, 이거 진짜 한상 차림인데요. 이 즙들 보이시죠? 아우, 대박입니다, 대박. 아스파라거스는 힘이 다 빠졌네. 역시 예상한 대로. 아니, 저도요, 이렇게 해서 연어가 아주 부드럽고 향기롭고 맛있다면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되게 유러피안 느낌 아니세요? 좋은데? 뭔가 고풍스러운 유러피안 느낌인데요. 맛만 있다면야 뭐 얼마든지요. 딜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제 딜을 입을 따주고 위에서 좀 뿌려줄게요. 제가 볼 땐 얘는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도요, 이라님이 알려주신 에리카 목사님의 이 레시피요, 지금 오늘 처음 먹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데 이거? 진짜요. 제가 이거 굽지 않아가지고 걱정했는데 이거 대박인데요. 여러분, 이거 소스 필요 없어요. 물론 제가 레시피를 다 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맛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대구 스테이크 이후에 흰살 생선을 하고 싶어서 많이 찾아봤는데요, 참 우리나라 흰살 생선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연어는 우리가 많이 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떨까 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올리브하고 케이퍼가 더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연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뚜껑 열기 전에 불안하잖아요. 어떨까. 근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대박입니다. 역시 딜은요, 제 판단 좋았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한 가족이요, 그냥 지어도 이거 뭐 할머니, 아이들, 손님 점때까지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번 하나, 2번 하나 똑같으니까 한 번 해가지고 맛없으면 다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더 할 것도 없어요. 다음에는요, 좀 더 맛있거나 건강하거나 재미있는 요리 찾아뵙겠습니다. 요리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새우 마늘 요리 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페인 요리입니다. 감바스 알라히오. 감바스는 새우란 뜻이고요, 아히오는 마늘이란 뜻입니다. 결국 새우하고 마늘 2가지 갖고 만드는데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올리브 오일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의 알리오 올리오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알리오는 마늘이고요, 올리오는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그쪽은 면 넣었고요, 얘는 여기다가 빵 찍어 먹습니다. 초간단 재료로 진짜 초간단 조리인데 여러분 기억에 평생 남아줄 수 있는 훌륭한 요리입니다. 요즘 비행기도 못 타시죠? 제가 스페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시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종소리,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요, 생새우
15마리 준비했습니다. 다 깠는데요. 다 까서 요 뒤에 창자까지 다 제거한 냉동새우입니다. 다 녹였고요. 마늘 10개 준비했습니다. 페페로치노 4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강 요만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탈리안 파슬리 요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들어가는 건요, 소금하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밖에 없습니다. 자, 요 생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 레시피들을 보다 보니까요, 요 요리에는요 카이엔 페퍼나 아니면 훈제 파프리카요, 스모크 파프리카 가루들을 쓰더라고요. 그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새우에 있는 비린내를 잡는 것과 색깔을 위해서 같아요. 근데 스페인 집시 레시피에 요 생강을 쓰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요거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요, 새우의 잡내를 생강과 화이트 와인으로 잡겠습니다. 요건 약간 프렌치지만요, 프랑스식이지만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 일단 먼저 새우에 화이트 와인을 부어주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고요, 조금만 부으면 돼요. 자, 화이트 와인 없으면 정종이나 소주 넣으셔도 됩니다. 자, 한번 뒤집어주고요, 이렇게요. 얘를 말려야 되니까요. 자, 이런 채를 받치시고 여러분 집에 있는 채에 하세요. 이렇게 해서 새우를 이 위에 올려주세요. 와인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마늘 10개는요 항상 하듯이 꼭다리만 따고 두툼하게 썰어주겠습니다. 너무 얇으면 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놔두고요. 생강 껍질은요 이렇게 수저로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벗기시면 생강 껍질은 벗겨집니다. 보세요. 그리고 이 생강은 향만 낼 거기 때문에,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썰지 않고 다지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꺼내 버릴 겁니다. 자, 이제 파슬리를 정리할까요? 파슬리는요 대충 크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어주시고 두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한 요 정도만 나중에 뿌릴 거 냅두고요, 넣을 것과 뿌릴 걸 구분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놔두겠습니다. 이제요, 새우가 다 말랐어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와인을 버리겠습니다. 키친타올에요 새우의 와인과 수분을 일단 먼저 제거해 줄게요. 어차피 기름에 들어갈 거니까요, 수분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 제거됐고요. 이 그릇을 닦고요, 여기서 같은 종이로 새우를 여기다 놓고요. 여기에 소금을 한 2꼬집만 넣어줄까요? 2꼬집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올리브유를 한 큰술만 넣어가지고요 그냥 마리네이드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마리네이드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 요리는요, 이 그릇에 기름을 가득 넣고 여기다 새우를 잠기게 넣는 거예요. 저희가 기름을 너무 많이 하기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안 잠기는 부분을 생각해서 저는 미리 기름에 마리네이드 하는 겁니다. 기름을 좀 덜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놔두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팬에 불을 올리고요, 팬이 따뜻해지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빵을 먼저 굽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요리 다 하고 나면 이 팬에 기름이 묻잖아요. 이 바게트 같은 빵들은요 그냥 기름도 없고 마늘도 없이 그냥 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리 자체가 기름에 올리브 오일에 마늘에 새우향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빵 냄새 좋습니다. 맛 있을 것 같죠? 예,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보세요. 지금 빵을 여기다 꺼낼게요. 그리고요, 여기 있는 빵가루를 먼저 털어주겠습니다. 키친타올로 이렇게 대충 털어주면 됩니다. 이제 올리브유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올리브유를 전체적으로 이만큼 넣어줘요. 넣어주고요. 불을 세게 하시면 마늘이 타니까요, 불 세게 하지 마시고, 자, 이 상태에서요 마늘과 생강, 페페로치노 4개를 넣어주겠습니다. 불이 세네요. 좀 더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탈 수 있어요. 더 약한 불이 좋습니다. 이렇게 마늘과 페페로치노를 넣으면요 3, 4분 우려내면요 기름 속에 마늘과 페페로치노 향이 가득 찰 거예요. 그때 저희가 새우를 넣고요 2분 이상 지나지 않습니다. 벌써 마늘이 노릇노릇해지려고 그러네요. 자, 이 정도 되면요 새우를 넣어주겠습니다. 원래 이 요리는 올리브 오일에 새우를 완전히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 기름 진짜 많이 쓰잖아요. 제가 아까 새우에 밑가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기름이 완전히 잠기지 않아도 기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2분 정도
자, 뒤집어주고요. 자,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요, 아까 다져놓은 이탈리아 파슬리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파슬리 향이 또 여기 들어가게 합니다. 어떠세요? 맛있겠죠? 향이 좋습니다. 원래 이 용기 할 때는요, 바글바글해서 1분간 끓이고, 이게 바글바글 끓으니까 꺼내놓고 1분 동안 해서 익혀 먹더라고요. 저희는 상황이 그게 아니니까 여기서 살살 익혀서 갖고 오겠습니다. 아우, 향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좋은데요? 이렇게 냄비채 먹으면 더 좋겠는데 전. 네, 다 익었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담아서 이 모양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요, 거기서는 이 타파스로 요만큼 해가지고요, 요렇게 한 3개, 4개 요렇게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요게 지금 타파스 형태입니다. 이쁘죠? 어떠세요? 간단하게 먹을만 하죠? 맛있게 보이시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뚝배기냐 접시냐죠. 오늘은 접시에 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파슬리 올려주고요. 오! 제가 하나 빠뜨린 거 있습니다. 이 원래 오일에다가 소금 뿌려주는데 까먹었어요. 왜냐하면 새우에만 아까 뿌렸기 때문에 올리브에 약간의 간이 돼 있어야 빵을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저는 이래야 우리나라에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모양 괜찮으시죠?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맛있어요. 와, 너무 좋은데요? 이거 빵 하나. 여러분, 이 오일은요, 따로 갖고 계셨다가 볶음밥 하시든지 다른 요리 하실 때 진짜 너무 좋으실 거예요. 아름다운 스페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와우. 여러분, 이거 새우 진짜 대박인데요. 저는 요리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쉽죠 이거. 여러분, 이 정도면요, 진짜 완전 초심플하면서도 정말 격이 있는 요리입니다. 가족과 즐기시고 친구들과 즐기시고 파티날도 하시고. 다음엔요, 더 즐거운 요리 하겠습니다. 요리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연어 타르타르 하겠습니다. 연어 타르타르, 한국말로 뭘까요? 예, 연어 회 무침이라고 저는 명명하겠습니다. 결국 회무침이에요. 모양은 너무 멋있는데요, 아마 집밥 좋아하는 저희 준TV 가족들이 보시면 에? 이러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 제 샐러드보다 하시기 더 쉬워요. 이게 원래 최고급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들에서 애퍼타이저 전체로 조금 나가거든요. 근데 저희는요, 연어회로도 배도 채우는 우리들이잖아요. 이거 왕창 먹고 배 채우자고요. 프랑스에서는 여기다가 캐비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캐비어를 위에다 올려가지고 하는 최고급 요리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캐비어 안 쓰고요, 집밥으로 정말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여러 가지 들어가는 종류가 있지만 저는 오늘 아주 단순하게 정말 몸에 좋은 자연식 재료 가지고 여러분께 맛을 선사할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드시면 집들이 모임, 가족 모임, 파티, 무슨 뭐 친구 모임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아이템 될 거예요. 회보다 훨씬 맛있고요, 여러분이 훨씬 좋아하는 형태가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대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준TV 구독과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정말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들어가는 재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간 재료는요, 연어 있고요, 쪽파 좀 있고요, 레몬 하나 준비했고요, 자색 양파 하나 준비했고, 루꼴라 있습니다. 케이퍼 준비했고, 블랙 올리브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들어가는 건 소금, 후추, 올리브 오일 같은 것들인데요,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어에 대한 모든 관리 방법은요, 코스코 연어에 관한 모든 것, 이 동영상 확인하시고요. 자, 일단 필요한 양을 먼저 썰겠습니다. 먼저 뼈는 다 제거되어 있지만 한번 손으로 확인하시고요, 가운데를 그대로 잘라주시면 가운데 선 있죠, 이걸 잘라주시고요. 저희는 오늘요,
요 뱃살 부분, 얇은 뱃살 부분 쪽을 가지고서 만들겠습니다. 오늘 타르타르는요, 자, 요 정도의 양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요게 한 200g 되고 요게 한 100g 될 것 같아요. 한번 재볼까요? 이게 209g이고요. 요게 109g입니다. 저희는 스테이크용만 먼저 잘라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 두 덩어리만 사용하고요. 요것들은 정리해서 냉동실 넣겠습니다. 요 정리 방법은 아까 보여드린 코스코 연화의 모든 것을 확인해 주세요. 제일 처음에요, 케이퍼에다가 화이트 와인을 살짝 잠길 정도만, 요 정도만 부어주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다른 거 없고 케이퍼의 신맛을 살짝 날려주는 겁니다. 우선 연어를 썰겠습니다. 오늘 연어는요, 어차피 다질 거기 때문에 결 방향인 것, 결 방향이 아닌 것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방향을 바꿔주고요. 다시 다져주세요. 자, 다져졌죠? 이걸요, 그냥 그릇 안에 넣어줍니다. 자, 적양파를 다져서 넣어줄까요? 아주 잘게 다지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적양파는 한 반개 조금 안 되게 넣는 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적양파는요. 자, 쪽파도요, 파란 부분만 쓰겠습니다. 아주 잘게, 쪽파도 아주 잘게 넣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다져주고요. 자, 이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루꼴라를 넣어주는데요, 오늘 루꼴라는요, 부드러운 부분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파리만 따서 다져서 넣겠습니다. 이거 루꼴라 냄새가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자, 이제요, 다지겠습니다. 루꼴라는 프랑스 정통식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건데요, 또 제가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고, 근데 여러분은 여기다 바질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없으시면 치커리 같은 거 넣으셔도 됩니다. 자, 루꼴라 이 정도에서 이쪽에 놔주겠습니다. 뭐 프랑스 정통에서는요, 딜도 넣어요. 근데 거기까지 넣지 않아도 너무 맛있습니다. 블랙 올리브를요, 다져서 6개만 넣어주겠습니다. 너무 많나요? 한 4개? 4개만 넣겠습니다. 이건 프랑스 정통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넣으면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한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케이퍼를요, 와인을 따라주겠습니다. 이제 케이퍼의 신맛이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맛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케이퍼의 아직 향긋함이 남아있습니다. 키친타올 깔고요, 조금만 쳐서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문질러 주고요. 자, 케이퍼를 다져줍니다. 이거는 그냥 열매인 거 아시죠? 향이 좋은 열매입니다. 케이퍼는 2큰술입니다. 자, 한쪽으로 놔주겠습니다. 연어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세요? 벌써 색깔 이쁘죠? 여기에요, 레몬 제스트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한쪽으로요, 자, 살살 밀어주는 거예요. 돌려가면서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레몬은 베이킹 소다로 깨끗이 씻으시고, 노란 부분에 약간의 쌉쌀한 맛과 향이 잔뜩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레몬도 자, 한 4조각 내둘까요? 요만큼 남은 조금 있는 레몬즙을 손으로 씨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받쳐가면서 레몬즙을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레몬즙이 여기 떨어졌죠? 자, 끝났습니다. 자, 이제요, 여기다가요, 소금 한 꼬집 정도만 넣어주겠습니다. 좀 이따 맛을 볼게요. 한 꼬집 반 정도? 자, 그 다음에 후추 좀 넣어주고요.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요, 한 큰술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어주면 됩니다. 어떠세요? 아름답죠? 이 정도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른 수저로 맛 좀 볼까요? 간이 맞나? 맛있는데요, 살짝 싱겁습니다. 자, 소금 반 꼬집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레몬 조금 더 들어가 좋을 것 같아요. 레몬즙 조금만 더 넣어주겠습니다. 오. 진짜 좋습니다. 한번 3개짜리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꼭꼭 눌러 주시고요. 이 틀은 아마 여기저기 많이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없으시면 머리 좋은 여러분들이 컵이나 아니면 무슨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저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요. 네, 만들었습니다. 오, 네. 어떠세요, 여러분? 고급스럽죠? 진짜 맛있고 고급스럽고 그렇습니다. 진짜 쉽고요.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차려놔 주는 거죠. 좋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요. 자, 제가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깨서요. 이건요 정말 또 다른 세계예요. 아주 상큼하고 정말 아주 고급스러운 맛입니다. 정말요. 이게 동양의 맛과 유럽의 맛이 합쳐진 것 같아요. 연어 그 회 사시미의 맛하고 올리브유와 루꼴라, 그 다음에 자색 양파와 케이퍼의 이 상큼함,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많이. 정말 맛있어요. 멈출 수가 없네요. 여러분, 다음에는요 더 맛있거나 더 재밌거나 더 단순하거나 좋은 거 해드리겠습니다. 요리는 사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더 먹어야겠어요. 레몬도 뿌려주고 올리브유도 살짝 뿌려주고요.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새로운 버전의 연어 스테이크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연어 스테이크 너무 사랑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새로운 버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가 완전 비프 스테이크 스타일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주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크림 소스 속에 있는 연어입니다. 그 대신 저는 유럽 향기 가득한 올리브 오일하고 바질 향 가득 넣고요, 크리미하지만 느끼하지 않은 그런 버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간단히 재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연어 2덩어리 준비했고요. 1인분에 150g 생각했는데 자르다 보니까 160g, 167g 뭐 이 정도 나왔어요. 오늘 들어가는 뭔가 살아있는 야채는 이겁니다. 마늘 8개. 마늘 8개 너무 많은 것 같으시죠? 제가 요즘 왜 이렇게 마늘 하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면역력 길러드리려고 계속 마늘 팍팍 넣고 있어요. 오늘 크리미한 거니까 8개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맛을 다 잡아드릴 거예요. 양파 반개. 양파도 단맛을 담당합니다. 마늘도 단맛 담당합니다. 연어를 마리네이드 하는 데에는 이 건바지를 쓸 거고요. 나중에 그 크리미한 수프에는 이 생바지를 할 겁니다. 레몬은 1개 갖고 왔는데요,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쓰는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 신맛과 상큼함을 잡아줄 케이퍼입니다. 1큰술. 페페로치노 4개 준비했습니다. 3개는 볶아서 나중에 버릴 거고요, 하나는 지난번 알리오 올리오처럼 깨서 넣을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물론 연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전체를 크리미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버터 약간 필요하고요, 많이는 안 넣습니다. 파마산 치즈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뿌려줄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도 필요하고요, 생크림도 약간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준TV 기본 요소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 약간씩. 그 다음에
오늘은 연어 요리니까 화이트 와인 준비했어요. 반 컵 정도 준비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반 컵이냐 3분의 1컵이냐 넣는 거는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준TV 구독과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정말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연어 2덩어리에 건 바질과 소금, 후추, 올리브오일로 마리네이드 해서 30분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 바질 살짝 뿌려주시고요. 자, 뒷면도 생각해서 이쪽으로 뿌려놓고요. 소금이요, 후추, 올리브 이렇게 뿌려주고요. 뒤집어서요. 소금 조금 하고요. 제가 지금 소금을 한 3꼬집 정도 넣고 있거든요. 후추 넣어주시고요. 올리브. 자, 손으로 여기 바닥에 있는 건 바질과 소금과 모든 걸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 완전히 얘네가 30분 동안요 모든 바질 향과 후추와 소금을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재워놓으시면 됩니다. 연어는요 요리하시기 전에 냉장고에서 꺼내셔서 한 30분 놔두셔서 실온 상태를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동이라면 꺼내셔서 한두 시간 이후에 실온이 된 상태에서 시작하십시오. 자, 이제 30분 다 됐습니다. 지금 불을 제가 프라이팬에 세게 올렸거든요. 지금 달구는 중이에요. 특별히 올리브유 넣지 않고요. 여기 머금은 것과 이 접시에 남은 걸로 연어를 바짝 구울 겁니다. 지금 할 거는요. 마늘과 양파를 다지기로 다지겠습니다. 칼로 대충 썰고요. 이렇게 어차피 다지는 거니까. 자, 마늘은 여기 있는 꼭다리 다 뗐습니다. 자, 한 건을 넣죠. 제가 왜 여기다가 다지냐면요. 어차피 이 연어의 크리미한 소스에 이게 다 녹아 들어갈 거예요. 편하게 가시죠. 다 갈아졌죠? 더 이상 갈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 프라이팬에 연기가 나죠? 지금 이때가 연어를 넣어줄 겁니다. 자, 넣겠습니다. 그리고 넣어줍니다. 연어를 바짝 구워줄 거예요. 이 연어는 구운 다음에 꺼내서요. 그 다음 소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넣을 겁니다. 자, 연어가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흰색을 띄기 시작해요. 볼까요? 요 바닥에 지금 흰색이 띄기 시작해요. 여기 쭉 중간으로 올라올 때 뒤집어 주면 됩니다. 자, 일단 붙을 수 있으니까 한번 떨어뜨려 주고요. 이 상태로 먹으면 그냥 연어 스테이크입니다. 맛있죠?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더 맛있는 거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양쪽으로 한 2분씩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잘 맞아 익을 것 같아요. 이제 볼까요? 어느 정도 됐는지 이제가. 네. 어떠세요? 맛있는 색깔이 나기 시작하죠. 이미 바질 향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맛있을 거예요. 이렇게 골든 브라운, 약간 갈색이면서 금색이 나는 스테이크는 이렇게 구워야죠. 이때가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면서 정말 맛있게 이제 요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익은 것 같은데요? 어디 볼까요? 살살요. 이제 부서질 수 있으니까. 아, 좋네요. 맛있게 익었네. 자, 두꺼운 녀석이니까 살살요. 옆에서 해줄까요? 맛있겠어요. 그쵸? 오. 자, 살살 해주세요. 살살. 깨질 수 있어요. 이 정도가 미디움이잖아요. 근데 이제 꺼낸 다음에 저희가 뭔가 덮어 놓으면 그 잔열에 의해서 다 익을 거예요. 또 나중에 소스에 또 넣을 테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요. 덜 식게 대접도 상관없고 이렇게 덮어주세요. 자, 여기는요. 이 바닥에 지금 기름과 함께 연어에 맛있는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걸 넣고 저희가 금방 갈은 양파하고 마늘하고 페페로치노 있잖아요. 갈색이 나게 볶아줍니다. 바닥에 있는 연어의 맛과 양파와 마늘이 합쳐서 지금 맛을 하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름도 새로 안 넣었고요. 그리고 페페로치노 3개도 여기 넣어줍니다. 페페로치노 3개는 나중에 꺼내서 버리셔야 합니다. 잊고 놔두셨다가 잘못해서 씹으시면 너무 매워요. 버터를 한 2큰술 정도니까요. 이 정도 잘라서요. 여기 넣어줘서 양파와 마늘과 그것들이 풍미를 느끼게 합니다. 버터를 넣으면 정말 풍미가 엄청나죠. 저희가 살찌는 것 때문에 버터를 멀리하지만 이런 크리미한 거를 만들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 한 1분 정도만 볶아주면
맛있어질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이때 와인을, 화이트 와인을 넣어줍니다. 조금 더 넣겠습니다. 자, 와인을 넣어서 이제 끓이면서 알코올 부분을 날려주겠습니다. 자, 알코올이 거의 날아간 것 같네요. 이럴 때 헤비크림을, 생크림을 한 3분의 1컵 정도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3분의 1컵이라는 건 요거 기준으로 3분의 1컵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기에 파마산 충분히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요. 소금 한 꼬집 좀 충분히 넣어줬어요. 그리고 후추 넣어주시고요. 오, 크리미하죠? 이게 바로 크림 소스입니다. 케이퍼를 제가 한 큰술 준비했는데 소스를 보니까 자, 케이퍼 이 정도 넣겠습니다. 케이퍼 이 정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바질이요. 이만큼을 다 넣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질 많이 넣습니다. 향을 이걸로 내는 거예요. 농도가 너무 안 됩니다. 농도가 너무 안 나서 와인을 좀 더 넣었습니다. 좀 끓이다 보면 와인이 날아가겠죠? 이때 페페로치노 지금 빼주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만든 스테이크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소스를 얹어주고요. 자, 이제요 소스를 뿌려줍니다. 여기다가요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레몬 제스트 뿌려주겠습니다. 자, 드디어 됐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요 얘가 생각보다 못생겼네요. 더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못생겼어요. 근데 맛은 무지 있을 거예요.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저는 맛은 무조건 모자랍니다. 오. 진짜로요. 사실은 보기에 좀 못생겨져가지고 맛이 어떨 걱정했는데 아 맛있네요. 이게 왜냐면 연어 지금 겉에가 크리스피하고요 안에 부드럽고 케이퍼하고 매운 고추 페페로니 때문에 얘가 지금 전혀 느끼하고 그런 게 없어요. 양파 많이 넣고 마늘 많이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한 게 없습니다. 바지락하고요 아 기가 막힙니다 지금. 진짜로 보세요. 네, 지금 크림이 워낙 크리미해서 지금 그래서 그렇지 잘 익었잖아요. 와우. 한 번에 다 먹을게요. 신선하게 맛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연어를 더 연구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로. 여러분 꼭 해보세요. 완전 맛있어요. 레몬 제스트까지 있어갖고요 정말 상큼하고 진짜 맛있어요. 아까 못생겨가지고요 다시 만들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맛이 너무 좋아요. 이걸 다시 촬영 다시 할까 생각했는데 못생겨도 맛이 너무 좋아요. 그냥 드세요.
환상의 맛 판타스틱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최고 최고.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진짜 멋있는 대구 스테이크 하겠습니다. 광어, 대구 이런 스테이크들 진짜 고급스러움의 극치죠.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일 많이 할 때는 호텔에서 많이 먹었는데 이제 뭐 호텔 갈 일도 없고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파는 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흰살 생선이 힘들어요. 연어 같은 것들은 자체 기름이 있어서 요리 과정이 쉬운데요. 얘는 너무 담백해서 하다 보면 깨지고 찢어지고 그래요. 오늘 저도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버터를 쓰거든요. 버터링을 계속 하면서 얘를 윤기를 주고 또 부드러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족들, 준TV 가족들 버터 싫어하시잖아요. 제가 어떻게든 버터를 안 쓰려고 진짜 봉투 이만한 거 2개 썼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근데 결국 찾아낸 거는요. 사실 팬으로만 하다 보면 여기에는요 기름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기름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왠지 흰살 생선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븐에다가 습기 다 잡아서 해도 편하긴 한데 왠지 식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TV만의 조리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성공하시잖아요. 여러분의 키친이 7성급 호텔입니다. 오늘 보시면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욕먹어도 좋아요. 진짜로 최고예요. 진짜 오늘 기대하셔도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준TV 구독과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정말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요 메인인 냉동 대구입니다. 코스코에서 냉동 대구입니다. 알래스카 산이고 이렇게 패킹되어 있어요. 근데 전체가 919g이고 이게 5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180g 정도인데 제가 오늘 지금 꺼내놓은 게 150g짜리예요. 왜냐? 2봉투 다 썼어요. 그래서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하다 보니까 어쨌든 봉투에 24,000원이니까 5개 하면 하나당 4,800원 정도입니다. 괜찮죠? 저희가 김밥 천국 가도 떡볶이 먹고 김밥 먹으면 5,000원 넘어가는데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굳이 이 제품 사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가시는 마트나 백화점이나 시장 가셔서 생선 하시는 아저씨분들한테 스테이크 한다고 스테이크용으로 잘라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다 전문가시니까 잘해 주실 거예요. 자, 이제 다른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검정 접시와 회색 접시로 나눴습니다. 이 블랙 접시는요, 얘는 오늘 프라이팬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회색은요, 찜기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일단 프라이팬에 들어갈 거는 마늘 2개 있고요. 페페론치노 하나 있습니다. 양파는요 지금 제가 4분의 1개 놔뒀는데 8분의 1개 요만큼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색깔 있는 토마토 4알 준비했습니다. 무지개색 몸에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그냥 보기 좋으시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은 빨간 토마토 하셔도 돼요. 그리고 방울토마토 아니고 큰 토마토 자르셔도 돼요. 이쪽도요 토마토 방울토마토 5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블랙 올리브 5개와 그린 올리브 3개 있습니다. 매번 제가 보여드리는 케이퍼 한 큰술 있습니다. 레몬 1개 있는데 레몬도 얇게 슬라이스해서 5조각 정도 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제가 한 번도 소개시켜 드린 적 없는데 딜이라고 하는 향신료입니다. 딜은 사실 생선 요리에 꼭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연어나 그 다음에 다른 생선 요리에 많이 들어가고 아주 향도 부드럽고요. 샐러드에도 쓸 수 있는 것들이어서 오늘 딜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딜이 없으시면 파슬리 쓰셔도 되고요. 파슬리 없으시면 지난번처럼 미나리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쓰세요. 써보시면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요 가운데 딜이 왜 있느냐? 얘는 다 완성되고 나서 제가 뿌려줄 거예요. 이제 재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마늘 2개를요 편 썰어 주겠습니다. 꼭지만 떼시고요. 오늘은 얇게 편 썰어 주세요. 갖다 놓고요. 양파도 얇게 채 썰겠습니다. 요만큼만 하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방울토마토 4개를요 반씩 잘라줄게요. 팬에 들어갈 거 다 준비됐는데요. 일단 먼저
올리브 오일로요, 이 팬에 들어갈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마리네이드 해주겠어요. 제가 요즘 소개 잘 안 시켜드리는데 소금, 후추, 올리브 오일은요 저희 집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소개 안 시킬래. 소금을 한 꼬집, 두 꼬집 전체적으로 뿌려주세요. 후추도 전체적으로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요 전체적으로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뿌려주고요, 마리네이드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 마리네이드 시켜가지고요 10분만 익겠습니다. 자, 이제 찜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정리해 볼까요? 올리브는요 이렇게 반씩만 잘라서 그릇에 넣어주고요, 방울토마토 5개도 반씩 잘라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레몬만 슬라이스 해주면 됩니다. 어디 볼까요? 정리 다 됐습니다. 한쪽은 마리네이드 했고요, 한쪽은 그대로 썰었습니다. 이제 한 5분 남았네요. 5분 후에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프라이팬에 불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엔 센 불을 올리고 그리고 시작할게요. 자, 이제 뜨거워졌고요, 불을 중불 정도로 내린 다음에 먼저 마늘하고 양파하고 페페로치노 향을 냅니다. 얘네들 한 1분 정도면 향이 나요. 페페로치노 하나 정도면요 살짝 매콤? 이런 느낌. 매운 게 있었나 없었나 뭐 이 정도요. 매력적인 맛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대구를 넣으면서 이번엔 올리브유를 좀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대구는 워낙 기름이 없어 갖고요, 살짝만 뿌려주겠습니다. 대구는 완전히 익히는 게 아니고 앞뒤로만 노릇노릇하게 맛을 입혀주는 거예요.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서 맛있는 반응이 일어나도록 맛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한쪽 면이 1분 30초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돼요. 흰살 생선은요 부서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잘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제 살짝 노릇노릇해졌을 거예요. 지금쯤 뒤집어 주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됐죠? 이때요 저희가 준비한 토마토를 손으로 으깨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저희 토마토 향이 들어갈 거예요. 다 튀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다 튀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게. 열심히 토마토 다 땄고요, 바닥도 다 땄고. 지금 토마토와 마늘과 그 다음에 양파의 향들을 대구에 입히고 있는 중입니다.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되면 한 1분 30초면 충분합니다. 지금 저는 불은요 중불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 상태만 해도 맛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면요 더 맛있어질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된 것 같은데요, 불을 꺼주고요. 이제 특별한 과정이 있습니다. 생선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워서만 익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익힐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수분이 다 날아가요. 갖고 있던 수분이. 그래서 촉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기름종이를, 첫 번째 기름종이는 여유 있게 크게 잘라서 찜기 라인에 맞춰 아래가 평평하게 놔주세요. 모양은 못생겼어도 오늘 기름종이 3장으로 대구 스테이크를 편안하게 찌자고요. 만두피가 만두소를 보호하듯이 기름종이가 대구와 야채의 육즙을 완전히 보호해서 촉촉하고 향기나는 대구 스테이크를 만드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깔고요. 또 한 장 잘라서 십자로 겹쳐진 바닥 부분에 틈이 없으면 됩니다. 지금껏 구운 생선하고요, 익힌 토마토와 마늘과 모든 것을 여기 넣어줍니다. 자, 레몬을 오늘 3개만 넣겠습니다. 워낙 지금 이게 생선이 작아서요. 그 다음에 토마토 센 것도요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딜도요 잎을 잘라서 그리고 블랙 올리브와 그린 올리브를 여기 넣어주고요. 케이퍼도 넣어주겠습니다. 케이퍼는
한 반 스푼만 넣죠. 그 정도 양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찔 겁니다. 그 대신 여기서 수증기가 빠져나가면 건조가 돼요. 세 번째 한 장은 위에 덮어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막아주고 작은 접시 하나를 뒤집어서 눌러주고요. 종이가 움직이지 않게 하면 됩니다. 완전히 싸서 접시를 얹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 물을 끓여놨거든요. 갖고 오겠습니다. 끓인 물에다가요 찜통 올려주시고요. 뚜껑 닫고 10분만 쪄주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요 거의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뿌리는 딜은요, 자, 이 정도로 채 썰어줍니다. 다 됐습니다. 뚜껑 열겠습니다. 아, 뜨거. 저는 맨날 이래요. 자, 이렇게 하고요. 접시도 꺼내고요. 볼까요? 우, 맛있는 냄새. 와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즙들이요, 모든 즙들이 나와서 지금 됐기 때문에 생선이 절대로 건조할 수 없어요. 너무 맛있을 거예요. 레몬 여러분 실 것 같으시죠? 절대로 안 그래요. 이렇게 찌잖아요. 레몬이 신맛이 많이 없어져서요 절대 시지 않습니다. 옆에 도마로 옮겨서요 접시에 담겠습니다. 자, 이제요 조심조심 담겠습니다. 대구를 담고요. 여러분 비주얼 대박이죠. 여기 안에 남아있는 즙이요 기름종이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진짜 이제 딜을요 제가 하늘에서 뿌려주는 거예요. 살짝만. 버터를 원하시는 분은 아까 생선을 구울 때 그때 버터 약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종이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완전히 감싸서 수분이 빠지지 않고 육즙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맛있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떨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세계 최고일 거라고. 진짜 맛있어요. 정말요. 아, 진짜 뭐 토마토의 그 상큼한 맛하고 올리브의 부드러움과 그 다음에 감칠맛이 지금 생선 가득 배어 있어요. 그 다음에 딜이 들어가가지고요 정말 향기롭습니다. 케이퍼가 들어가서 그 짠맛과 신맛,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여러 맛들이 감칠맛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는 꼭 해보세요. 이게 생선 요리인데 여러분 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넣어가지고 전혀요. 왜냐면 토마토의 감칠맛하고 레몬 향과 케이퍼가 전체를 다 감쌌어요. 저희 술도 안 넣었죠. 와인도 안 넣었잖아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요만큼도 어떤 비린 맛이나 생선인가라는 느낌도 없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촉촉하고요. 그 다음에 대구이기 때문에 쫀득쫀득한 식감도 있고 뻑뻑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오븐에 해봤는데 오븐에다가 저렇게 싸고 해도 뻑뻑한 부분이 있어요. 와, 아까 보셨죠? 완전 즙이 가득 찬 거. 최고입니다. 진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맛입니다. 다음번 시간엔 뭐 즐거운 맛이 될지 간단한 게 될지 더 좋은 게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요리로 여러분께 다가갈게요. 요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조금 복잡하지만 진짜 맛있는 요리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름하여 스페니쉬 빠에야. 우리나라 말로 취하면 해물 전골 밥, 직접 지은 밥입니다. 지금부터 밥 지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왜 나왔느냐? 일주일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 있었죠. 제 가슴이 완전히, 한국 사람들 말이죠, 진짜 힐링됐어요. 근데 눈물도 약간 찔끔. 진짜 봉준호 감독 너무 멋있었어요. 기생충 영화 저도 봤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큰 상들을 다 거머쥘 줄 몰랐어요. TV에서 봤는데요, 작년 11월인지 언젠지 봉준호 감독한테 물어봤더라고요. 최후의 만찬이라면 누구와 무엇을 먹고 싶느냐 그랬더니 봉준호 감독이 오인가 먹고 싶다, 김연아, 마틴 스콜세지, 히치콕 감독, 그리고 먹는 거는 빠에야, 이거였어요, 이거.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먹고 싶고 여러분한테 정말 제대로 된 거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즐기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준비했습니다. 자, 유럽의 맛을 그대로 느끼면서 봉준호 감독님이 과연 이걸 왜 좋아하실까 저희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준TV 구독과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재료는 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새우도 있죠, 오징어 있죠, 홍합 있죠, 모시조갯살, 뭐 어떤 조개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닭 안심살이에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이 다 드시는 거잖아요. 볼까요? 마늘 있고, 뭐 파프리카, 피망 있고, 토마토 있고, 양파 있고. 요거 하나요, 파슬리인데 요 파슬리 없으시면요 미나리 2% 하셔도 돼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파슬리 대신 미나리 잘 쓰는 거. 오늘은 봉준호 감독 거여서 제가 파슬리 샀어요. 요거 한 4배 5배 되니까 이마트에서 한 1,000 몇백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샤프란이요. 요 샤프란 없어도 돼요. 그런데 샤프란이 원래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던 걸 쓰겠습니다. 세계 뭐 제일 비싸다고 하는 식자재인데 조금 늦죠. 근데 사실은 이거 뭐 몇만 원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1년 2년도 더 먹어요. 왜냐면 넣을 데가 없어갖고요. 이거 없으시면 강황가루 넣으시면 돼요. 이런 강황가루 있잖아요, 카레 말고요, 강황가루. 사프론은 색깔을 노랗게 만들고요, 좋은 향을 냅니다. 하지만 강황가루도 최고죠. 그리고는 올리브오일, 후추, 소금, 쌀, 답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저희 나라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하지만 만드는 방법은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릴 거고요, 여러분 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무지 쉽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해물이 4가지가 있습니다. 모시조개하고 홍합하고 새우하고 오징어 있어요. 근데 모시조개와 홍합 갖고 육수를 내겠습니다. 저희가 한 10분 동안 육수를 낼 거예요. 물은 여유있게 3컵 반 정도? 자, 이 정도 육수 낼까요? 끓고서 10분만 내시면 됩니다. 새우를 다 정리했습니다. 오징어도 싹 정리했습니다. 머리 자르고 다리 자르고 다 했는데요, 둥글게 잘라주러 갈게요. 여러분, 이제 새우 준비할까요? 제가 새우를 다 다듬었어요. 근데 어떻게 준비했는지 2마리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새우는 여기 2번째 정도 마디에서 이렇게 이쑤시개를 넣고서 이렇게 잡아당기면은요, 이렇게 내장이 꺼내집니다. 내장 보이시죠? 그 다음에 보통의 집들은 이 새우를 그냥 넣거든요. 뜯어먹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간단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요 뒤에, 맨 뒤에, 꼬리 뒤에 요거 이렇게 생긴 뾰족한 거 있죠? 여기 물총이라 그래요. 여기 물이 있어서 튀김할 때는 요걸 꼭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자르면은요, 여기 끝에 이렇게 하면 구멍이 생기면서 여기에 가위밥이 들어가요. 가위집이. 그럼 저는 이거를 등을 가위로 이렇게 자릅니다. 요 머리 여기까지요. 그리고 얘를 그냥 넣잖아요. 그럼 또 얘가 익으면서 굳어요. 한번 손으로 이렇게 벌려줘요. 뜯지 말고 이 정도만 손으로 벌려줘요. 이렇게 벌려서 살짝 벌린 다음에 다시 오므려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놔주면 새우 형태가 살아있으면 나중에 뜯기가 쉬워지세요. 이렇게 준비됐고요. 닭 안심살이에요. 2cm 정도 한입 크기로 썰겠습니다. 자, 이제 마늘 4개는 곱게 다지고요, 양파 1개도 다져주세요. 이제 파프리카 썰겠습니다. 자,
파프리카는 1cm 정도로 써주시면 돼요. 자, 이제 토마토 써야겠습니다. 토마토는 1cm 간격으로 쓰면 됩니다. 토마토 2개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토마토 껍질은 벗길 필요가 없는 게요, 이 정도로 해서 볶아서 밥을 지면 껍질 거의 녹아버립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파슬리는 지금 썰지 않고요, 향을 위해서 맨 마지막에 밥이 다 되고 나면 그때 썰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수가 다 된 것 같은데, 아 뜨거. 저는 맨날 이래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제 이거는 주물 냄비여가지고 뜨거운데 또 까먹었어요. 잠시만요. 어디 볼까요? 밥 지을 때 쓸 해물 육수입니다. 너무 맛있게 생겼죠? 그렇지 않아요? 자, 다음 단계는요, 샤프란입니다. 샤프란은 정말 요만큼 쓸 거예요. 요만큼 쓰는데 왜 은박지를 꺼냈느냐, 이 샤프란은 워낙 고가인데다가 이렇게 쓰다 보면 어떨 때 몇 개월, 1년씩도 갖고 있거든요. 그럼 향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이렇게 은박지에 싸서 뜨거워지면요, 여기다 놓고 10초만 뜨겁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이 확 살아납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하실 거는요, 불을 세게 올리시고요, 센 불에 올리브를 돌리시고 마늘과 양파와 파프리카만 볶겠습니다. 음식은 역시 색깔이 좋아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얘는 한 2분 정도만 볶아주면 됩니다. 볶으면서 말씀드릴까요? 빠에야의 뜻은요, 이렇게 양수가 달린, 한마디로 전골 냄비를 빠에야라고 하나봐요. 우리나라의 전골 냄비라고 짓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거 안 쓰는 건데 오늘 여러분 때문에 어젯밤에 가 사왔어요. 자, 이제 여기에요, 닭가슴살 250g입니다. 새우 10마리 넣겠습니다. 여기에 두세 꼬집 정도의 소금 넣어주겠습니다. 후추 넣어주겠습니다. 닭 안심인데, 닭 가슴살을 하네요. 닭 안심은 갈색이 나도록 구워줍니다. 맛이 보이기 시작하시죠? 자, 올리브오일 조금만 더 넣어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태리 음식하고 프랑스 음식, 스페인 음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음식은 사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향신료를 좀 많이 쓰고요, 이태리 음식은 치즈를 많이 씁니다. 근데 스페인 음식 보실래요? 저희 나라 음식처럼 소금하고 후추 간을 하고 거의 다 재료 맛으로 우려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맛있게 익어가죠? 조금만 더 볶아서요, 얘네들이 좀 더 갈색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익은 새우를 좀 꺼내주겠습니다. 오호, 예, 보세요. 맛있게 생겼죠? 밑에 보세요. 오호. 자, 여기에 토마토를 넣어주시고요, 오징어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분만 볶아주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할 일이 있는데요, 홍합과 조개를 따로 건져냅니다. 이 육수를 여기다가 부어주는데요, 제가 조개를 해감을 다 시켰지만 조개에는 해감을 시켜도 그래도 남아있는 모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어우, 맛있겠죠? 이렇게 갈색이 나게 볶아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육수를 부어줍니다.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놓고 할게요. 그냥 무쇠여서요, 한 손으로 제가 힘이 딸리네요. 없네요.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해야 돼요. 혹시나 모래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쌀은 저는 2.5인분 정도 했습니다. 자, 이 냄비에 2.5인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보통 그 사람들은 그냥 넣어요. 근데 저희는 한번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씻는데 씻고서 바로 물만 빼갖고 넣는 거예요. 이렇게 육수는 2분 정도 끓일 건데 여기에 샤프란을 넣어줍니다. 자, 이걸 으깨서 샤프란을 넣어주겠습니다. 오, 벌써 노란물 드는 것 보이시죠? 이렇다니까요. 그렇다 여기도 넣을 수도 없고 손가락. 자, 이제 여기다 쌀을 넣어주겠습니다. 해물 육수가 들어가면서 속에 있던 닭고기와 야채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새우를 올려주고요. 10분을 센 불을 먼저 끓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개를 넣어줍니다. 홍합도 넣어주고요. 자,
조개들을 가운데 담겠습니다. 밥은 절대로 젓지 마세요. 그대로 냅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거의 10분이 되었거든요. 자, 알람 시계가 울리면 약불로 줄여서 5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거의 물이 자작자작하죠? 다 됐네요. 여러분 너무 안 보이시니까, 자, 물이 이 정도 자작자작하게 돼 있죠? 이제 약불로 해가지고요 5분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요. 맛있어 보이세요? 왠지 빠야는 화이트 와인이라고 먹어야지 맛있을 것 같은데요. 화이트 와인 준비해볼까요? 준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 다 됐네요. 자, 불을 끄고요. 이제 이렇게 뚜껑을 덮고 10분 동안 뜸을 들여주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희가 먹어야 할 파슬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파슬리 향은 대단합니다. 와우. 파슬리까지 넣어주니까 그림 기가 막히죠. 이거 정말로 스페인식 그대로예요. 봉준호 감독님 어서 오세요. 제가 이거 같이 드시죠. 아니면 다음에 예약하시면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스페인에서는요 가족끼리 이걸 같이 나눠서 먹거든요. 자기 접시에다가요. 덜어볼까요? 그 전에 와인 한 잔. 좋습니다. 오, 이거예요, 이거. 완전 맛있겠죠? 자, 여러분 이제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너무 맛있어요, 진짜. 뜨거워. 와, 이건 진짜 미칠 정도로 맛있는데요? 이래서 봉준호 감독이 그 많은 유명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먹고 싶었나 봐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꼭 만들어 드세요. 와우, 최고 최고. 정말 최고요. 죽여줍니다, 죽여줘.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더 맛있는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아름답죠? 저는 어떻게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죠? 나도 이해가 안 돼.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오징어 순대 샐러드 해드리겠습니다. 요거요 오징어 빼고 다 이태리입니다. 이거 아마 동해 오징어가요 이태리로 피상한 걸 거예요. 아니면 이태리 유학한 오징어? 어쨌든 소스에는 간장도 들어갑니다. 이거요 이태리에서 보신 적 있나요? 저는요 진짜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해봤거든요. 맛 환상입니다, 진짜. 이건 구운 오징어보다 더 맛있어. 아마 이거 여러분 추석상에 내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잘 만들어 볼게요. 딱 한 번 만들었는데 보완점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재료입니다. 오늘의 재료는요 오징어 2마리. 제가 1마리 했더니요 너무 서운하더라고. 얘가 나중에 만들면 쪼그라들어. 그래갖고 오징어 2마리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블랙 올리브 제가 큰 놈 10개 했고요. 작은 거여서 15개 했어요. 근데 요거요 여러분 오징어 사이즈가 다 달라요. 이거 지금 코스코 건데 이마트 산 거 요거에 한 3분의 2 됐어요. 그래서 제가 큰 걸로 사왔는데 그때그때 다르니까 여러분 대충 오늘 만드는 거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세요. 많이 안 들어가요. 오늘요 저는 모짜렐라 치즈 요 슬라이스 된 걸로 할 거예요. 오늘요 수분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런 거 있으시면 써도 되는데 얘가 수분이 많아서 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피자용 좋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거 아세요? 저는 오늘 그냥 그 샌드위치에 먹는 슬라이스 요걸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요 방울토마토 10개 준비했습니다. 나머지도 좀 있는데요 하시면서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시작할게요. 자, 오늘 오징어 손질부터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간단하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깨끗한 오징어 손질은 요리 맛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오징어 손질 영상만 따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은 빠르게 진행시킬게요. 오른쪽 상단에 링크 누르시고요. 한 번만 상세히 보시면 오징어 맛이 더 좋아질 거예요. 오늘 오징어 순대니까 이 몸통만 쓸 거예요. 근데 얘는 구워서 먹자고요. 이 오징어는요, 이 안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가위를 넣으시고 윗부분, 이 겉에 몸 부분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럼 다 잘려요. 이렇게 잘렸죠. 뒷부분도 한번 연결 부분을 잘라줍니다. 잘렸죠. 살짝 잡아당기면 쏙 빠지죠. 빠지면 자, 여기 눈 있잖아요. 눈 밑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얘는 옆으로 그냥 버려줍니다. 버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입이 있어요. 가운데 빼내면 빠지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빼주면서 저는 가위를 잘라버릴게요. 그냥 이렇게 빠져. 그럼 쏙 빠졌죠. 자, 이렇게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머리 분리할게요. 보세요. 쏙 떨어졌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 또 뭐가 또 뼈가 있어요. 뼈를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주세요. 뼈 있죠, 여기. 이 안에 있는 뼈는요, 여러분, 손으로 잘 잡아서 당겨 주십시오. 그리고요, 오징어의 끝에, 다리의 맨 끝에 있는 이 촉수들이요, 요거는 잘라주는 겁니다. 이건 먹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기다 놓고요, 일단 헹굴게요. 오징어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요, 여기에 밀가루를요, 한 반컵? 한 컵 다 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묻혀주세요. 여기 있는 오물들, 안 좋은 것들 다 씻어내겠습니다. 밀가루를 안에까지 손 묻혀셔갖고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다리도 요 빨판에 지저분한 거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물로 깨끗이 씻어갖고요, 도마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오징어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이제 수분만 제거하면 돼요. 너무 귀엽죠? 수분 제거해 줍니다. 자, 안쪽도 제거해 줄게요. 여러분은 깨끗한 타월이나 깨끗한 행주로 하시고요. 그 저처럼 이거 행주 같은 거 빠는 거 귀찮으시는 분들은 키친타월 하시는데, 이거 좋은 거 쓰시면은요, 이 종이 이 뭐지 보풀아 같은 거 없어요. 일단 저는 여기다가 살짝 넣어서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요, 오징어 속에 들어갈 것들을 준비하는데, 요 다리도요, 같이 구워 먹을게요. 구워 먹으니까 요거도 대충 먹기 좋게 잘라주고, 얘들도 대충 먹기 좋게 잘라주겠습니다. 자, 다리 이 정도로 해서요, 한 3등분 정도 나눠주죠. 이렇게 해주고요. 자, 사실 몸통은요, 이거 구워봤더니 부드러웠어요. 굳이 칼집 안 주셔도 됩니다. 머리는요, 이쪽은 먹기 좋게 잘라주시는 걸로 해서, 얘는 살짝 칼집 줘도 될 것 같아요. 좀 질기거든요. 칼집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얘 그냥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냥 뚝뚝 잘라주세요. 이렇게 편하게 그냥 먹기 좋은 사이즈로 구워서 먹는 거니까 이렇게 잘라주세요. 오징어 순대는요, 여기다 소를 넣잖아요. 꽉 채우는데 이 소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여기다가 나중에 이쑤시개로 저희가 막을 거예요. 근데 이쪽은요, 여기도 뚫어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머리를 살짝 떼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도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뼈 있는 거를 손을 깊숙이 넣으셔갖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 잘라서 하시면 좋아요. 근데 거기다 또 막으셔야 될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자, 이제요, 여기 들어가는 야채들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요, 블랙 올리브부터 썰어 넣어주겠습니다. 그냥 얇게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스 해주세요. 오늘 재료가요, 이거 한 오징어 한 3마리 용은 되는 것 같아요. 소는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을게요. 다른 걸 쓰셔도 되니까. 자, 그린 올리브도요, 그냥 얇게 썰어주세요. 막 썰어도 돼요. 자, 이거는 4등분 하겠습니다. 너무 커서요. 자, 토마토는요, 오늘 즙 빼지 않습니다. 얘가 감칠맛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속이 좀 묽어요. 오늘 좀 다른 거는 1차 때는 구멍을 안 내는데, 오늘은 오징어에 구멍을 내볼게요. 그래서 즙들이 좀 빠지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치즈 8장인데요 150g 정도 돼요. 좀 두툼한 겁니다. 이거요, 그냥 막 잘라주세요.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냥 막 펼쳐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마늘 3개 으깨서 넣어주겠습니다. 마늘 이거
빠질 수 없는 감칠맛이죠. 최고입니다, 최고. 그리고요, 쪽파도 넣어줍니다. 뿌리 잘라버리고요. 쪽파는요 0.5cm 정도로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요, 역시 이태리 유학간 우리 오징어는 바질이 필요하겠죠. 자, 바질이요. 오늘 한 2, 3g 될 거예요. 자, 여기 떼주고 그냥 잘게 다지겠습니다. 씻고 나서 좀 놔뒀더니 좀 시들해졌어요. 자, 여기 넣어주고요. 자, 이제 양념하겠습니다. 자, 올리브 오일은요 반 큰술 정도 향을 주면서,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소금도 2꼬지만 넣겠습니다. 소금 2꼬지, 후추 약간, 그리고 많이 문지르세요. 이거 속에 으깨져서 들어가는 거 더 좋습니다. 자, 이게 맛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맛이 없겠습니까? 자, 이제요 오징어 속을 채우겠습니다. 왼쪽 손을 깨끗이 하시고 오른쪽 손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요. 처음에 이렇게 그냥 도마에 놓고요, 편안하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넣어줍니다. 나중에 꾹꾹 눌러야 돼요, 이거요. 자, 빵빵하죠? 빵빵하고 끝부분만 요만큼 안 놓고 저희가 공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쑤시개 넣어야 되니까. 자, 넣었고요. 또 이쪽 넣겠습니다. 이제 이 나머지 이거 있잖아요. 얘네들도 여기 묻혀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들도 맛있는 맛이 같이 어우러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얘들도 구울 거예요. 자, 속을 다 넣었죠. 얘는 또 이렇게 묻혔어요. 그러면 요 이쑤시개로요, 여기를 이렇게 꿰매 주세요. 입구를. 얘가 흘러나오지 않게 이렇게. 자, 이 정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로요, 앞뒤로 구멍을 좀 내주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야 구워지면서 수분이 빠질 거예요. 자, 이 정도 할까요? 그 다음에 얘도요. 자, 에어프라이기요. 에어프라이 갖고 왔습니다. 얘네들은 즙이 빠져야 되니까 여기다 그냥 넣을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엇갈리게 놔주고요. 그 다음에 사실 얘는 20분이면 딱 좋은데 얘는 한 12분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얘가 얼마큼 타는지 안 타는지. 얘는 두꺼워서 안 탔었거든요. 종이 호일을 깔고 놔주겠습니다. 얘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요거 저도 지금 처음 먹는 거 이렇게 하는 거는 지난번 몸통만 먹었어요. 자, 요거 하고 나서 저는 옆에 있는 샐러드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스 또 알려드릴게요. 자, 에어프라이로 넣겠습니다. 160도에서 20분입니다. 자, 저는요 시계에 놓고서 12분 후에 달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제가요 꺼내서 잠깐 볼게요. 12분 됐어요. 내가 볼 때는 탈까? 안 탈까? 한번 얘만 뒤집어 줄게요. 그냥 잠깐만요. 얘는 속으로만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런 거 드셔보시면 아싸, 맛있겠다. 자, 다시 넣습니다. 자, 앞으로 8분 후에 꺼내겠습니다. 자, 20분 다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빼보겠습니다. 와우, 어떠세요? 오호, 이거라니까. 보죠. 기가 막히죠. 이걸 먼저 접시에 놓을게요, 제가요. 자, 오늘 샐러드를요 적 근대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오징어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색깔도 이쁘고 잘 봤죠. 이렇게 놓고 오징어 잘라갖고 여기 놓고요. 어우, 구운 통닭 같죠? 이거 보세요. 와, 오 치즈 좋아. 요것도 꺼내 놓겠습니다. 이쪽으로 꺼내 놓겠습니다. 좋아요. 칼 잘 드시는 걸로요. 요거 먼저 풀르지 않고 자를게요. 오, 예. 아, 그래도 이게 튀어나오는 게 있네요. 오, 좋죠. 자, 일단 옮기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난번에 이렇게까지 공간이 없었는데 오늘 공간이 꽤 있네요. 네, 찹쌀가루 아까 얘기할까 하다가 찹쌀가루 넣어야 될까요? 조금 식혀서 해야 되나? 조금 식히면 말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식혀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자, 고사해요. 그러면 저는 여기 옆에서 요즘 식는 동안에 소스 만들겠습니다. 저희는 치즈가 식어서 좀 굳어지길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자른 것 같아요. 소스는요 간단합니다. 물 2큰술, 간장 2큰술, 발사믹 식초 2큰술,
꿀 한 3분의 1 큰술만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어주세요. 자, 그냥 여기서 살짝 잘라보겠습니다. 오예. 이거 꺼내서 10분 넘었어요. 이거 모짜렐라 치즈가 굳어서 썰어도 얘가 고정이 잘 될 거예요. 아, 한 가지. 제가 아까 이 다리는 12분 만에 뒤집었는데 얘를 뒤집는 걸 까먹었어요. 이게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뒤집어지면 물이 더 빠졌을 텐데 그거 실수한 것 같고요. 자, 썰어주겠습니다. 칼 잘 드는 거 사용하시고요. 보세요. 아, 아름답죠? 저는 어떻게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죠? 나도 이해가 안 돼. 나도 이 정도 나올 줄 몰랐어. 야, 이거 바티칸에 공수할까요? 교황청에. 대박. 여기는 좀 덜 말랐네. 여기 역시 이쪽은 공기가 안 통하니까 여기는 따뜻해가지고 좀 따뜻해요. 어떻게 놔야지 이쁠까 이걸. 간장 깔고 그냥 손으로 찢어주세요 그냥. 그리고 얘를 밑으로 깔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깔아주세요. 그리고 저 여기다가요 이 올리겠습니다.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우,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살살살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다가 소스 자, 살짝 뿌려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수저 정도 자 뿌려주고요. 여기다가 올리브유도 살짝이요. 살짝만 샥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쉽진 않지만 독특하고 요거 맛있을 겁니다. 한 입 먹고 인사드릴게요. 어떻게 이거 너무 맛있겠어. 먹겠습니다. 아, 꼭 드셔보세요. 어떻게 얘기할 수 없죠. 처음 본 거고 처음 먹어본 거야. 이 구운 놈들 한번 먹을까요? 오, 이건 구운 오징어보다 더 맛있어. 이거 접근대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요, 자, 세 가지. 꾹꾹 쑤셔 넣는다. 속을. 그리고 꺼내신 다음에는요, 반을 한번 잘라. 먼저 반을 자르면 양쪽이 식기가 쉬워요. 그렇게 하면 10분 있으면 양쪽 다 굳을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토마토 사실은 감칠맛 때문에 제가 즙을 넣었는데 토마토 한 4등분 한 다음에 짜세요. 국물 빼시고 그 다음에 모짜렐라 치즈 좀 더 넣으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꼭 해드세요. 다음엔요 좀 더 재밌고 맛있는 거 드릴게요. 요리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